저는 GSEF 파운데이션에서 아트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한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아트페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오시고 오랜 기간 미술교육에 몸담고 계신 민현주 작가님을 모시고 미술과 예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현주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님의 미술 활동과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 활동은 전공을 한 거는 서양화가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까지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한 50, 60 줄에 넘어 들어가는데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전공에서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걸쳐서 미술 활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많은 아트 페어에 참여를 하시고 많은 미술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술 활동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네, 뭐 하라는 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 페어도 많이 있어서 제가 기억은 다 하지는 못해요. 네. 그렇지만 계속 미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애미 아트 페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부산 아트 페어, 뭐 요르단 아트 페어 네.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제 표현은 컬러에 대한 그 에너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무슨 색깔이든 간에 그 각자의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까지 표현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저한테는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작가님께서 네. 작품 활동을 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제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젊었을 때하고 좀 나이 들었을 때하고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생기발랄하게 피어나는 어떤 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무슨 모형이라든가 이런 네. 거에 굉장히 취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각자의 그 역동적인 어떤 힘의 에너지라든가 그런 게 각자에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죽어가는 돌도 그 생명력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물론 움직이는 사람이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있다고 치지만 틀린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멘션 에너지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표현을 저는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네, 그러니까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네. 전달을 하고자 네. 하시는군요. 예. 네. 그러면 그 작품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그 에너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미디엄은 어떤 것들인지, 또 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미디어는 되게 많아요. 워터컬러부터 시작해서 뭐 오일 페인팅, 아크릴 컬러 되게 많이 있는데, 컬러 펜슬, 뭐 펜슬, 드로잉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아무리 많아도 정해져 있어요. 그 미디엄이. 네. 근데 점점 3D가 발달하고 그러는 것은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탈피하고자 그렇게 발달을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한 거는 아크릴 컬러를 제일 많이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표현하기 쉽고 그 다음에 빨리 마르고 오일 페인팅은 빨리 안 말라요. 네. 네. 아주 그리고 또 그 네. 다음에 센시티브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센시티브한 거는 워터컬러가 좀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아크릴 컬러는 그 에너지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네. 이렇게 아크릴 페인트를 이용한 컬러 표현도 있지만 또 굉장히 입체적인 효과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거는 종이를 녹여서 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휴지를 녹인다거나 휴지요? 아니면 네. 아니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들려면 휴지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게 좋고 네. 좀 더 터프하게 만들려면 종이라든가 좀 뻐득뻐득한 그런 종이 좀 그런 종이를 거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네. 거친 종이를 네. 사용하시고. 예, 예. 근데 근데 이 미디어 저 미디어를 다 사용해 봐도 그렇게까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형광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또 빛이 반사돼서 다시 반사돼서 빛을 뿜는 컬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에너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만약에 빨간색을 쓴다고 하더라도 형광색, 빨강색하고 형광색이 아닌 빨강색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형광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제 작품을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하시기까지 그 영향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작가가 있었을 텐데요. 그 작가와 작품들에서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인상파 화가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상파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누구냐 하면 모네는 빛을 표현하는 작가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모네가 한 말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돌을 표현해도 돌일지언정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틀려진다라고 표현을 한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모네 쪽에서 발달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모네 인상파 화가 중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대에는 마크 로스코? 네. 그분 또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제일 영향을 받았던 작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빛을 말씀하셨고 네. 또 로스코의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직사각형을 이용한 네, 그리고 맞아요. 정말 천재적인 컬러 배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정말 세계에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작가님의 작품에는 접목이 됐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게요. 마크 로스코는 에너지를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무슨 분할이든 무슨 컬러든 이렇게 표현을 했긴 했지만 저는 그 작품 속에서 더 컬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에너지가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마크 로스코는 작품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침묵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자꾸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빛을 그 에너지의 가격을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각자의 고유한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로스코의 어떤 네. 직사각형에서 네. 그 형태는 영감을 받아서 따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표현법은 네.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작가님의 그 에너지를 표출하고 계시구나. 네, 아, 너무 영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궁금한 게 이제 그 작품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과연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미술사의 흐름, 미술 역사의 흐름에서 그 작가님의 작품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디쯤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예전에 저한테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좀 더 저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그 작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요. 제가 제 그림의 그 방향, 그 다음에 어디 시점에 와 있는지는 아마 역사의 흐름에서 아마 처음에는 뭐 신적인 어떤 그런 비율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이 유행에 따라서 옷도 유행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컬러도 유행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저는 현대에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일부가 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점이 모여서 전체를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작가들이 모여서 어떤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여기까지. 나는 수많은 작가들, 미술사를 이어가는 수많은 작가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중에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미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그 원하시는 어떤 목적, 뭐 추구하시는 가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을 대하시고 또 창조적인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 그게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표현하는 거는 왜 표현하겠어요? 시는 그 사람이 시를 만약에 꽃에 대해서 시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꽃에 대해서 상대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슬프게 쓰면 슬픈 마음을, 내가 기쁘게 쓰면 기쁜 마음을. 저는 만약에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떤 에너지, 컬러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컬러 에너지. 그리고 근데 슬픈 마음을 또 표현하고 싶으면 색깔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상대편이 볼 때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 상대편은 상대편의 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무슨 예술이든 뭔가 뭐든지 간에 저는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통해서 어떤 소통이 필요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용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시는 글로써 소통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아닌 걸러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사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시다. 그럼 그 작가님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에너지와 빛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님이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기쁜 에너지가 좋겠죠, 아무래도. 저의 마음이 슬프거나 그럴 때 네. 그거를 전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살이가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들,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저는 기쁨을 전달하고 싶어요. 네. 네. 기쁨을 전달하는 작가 네. 민현주. 네, 기쁨의 에너지 민현주 작가님. 네.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작가관과 예술관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 그 민현주 작가님의 전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당장 올해 10월, 11월 달에 열리는 농민회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봉사활동처럼 할 수 있는 작가들이랑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작품 하나 있고요. 네. 내년 3월인가에 무슨 뉴욕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뭐 열리는 무슨 또 그런 거 있고요. 네, 거기, 많은 전시에 참여하시는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아테고 갤러리에서 하는 게 올 10월인가 11월에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 작품 활동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전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11월에 되게 많아요. 지금 네. 머릿속에 네. 네, 이거를 다 나열하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전시회를 네. 지금 준비하고 기획하고 계시군요. 네, 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민현주 작가님께서 많은 전시를 이 뉴욕과 뉴저지 로컬 지역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밑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두 직접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민현주 작가님과의 아트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